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고 질문했던 적이 언제였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 사회가 정해놓은 정답처럼 보이는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영혼이 공명하고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가장 위대한 거장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에게 감히 따르는 이가 거의 없는 깊은 가르침 하나를 남겼습니다. 바로 주변의 모든 것이 나를 다른 방향으로 밀어낼 때조차 온전히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흐트리고 반복되는 일상과 타인의 기대, 그리고 도저히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의무라는 틀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려고 하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외부의 요구에 둘러싸입니다. 직장, 가족,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모습의 성공을 그려야 하는지 끊임없이 지시받습니다. 마치 우리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닌 외부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특히 정, 과 공동체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때로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관계를 지키고 조직의 목표를 따르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 자신보다 우선시할 때마다 우리는 내면의 자신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중요하지 않아. 너의 필요와 욕망, 너의 진실은 부차적인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고요한 목소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를 더 진실되고 충만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속삭이는 영혼의 목소리를 말이죠. 융은 우리의 무의식과의 연결이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억누르고 외면하고 무시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목소리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삶에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그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 마음 한구석을 채우는 공허함.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영혼이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비록 그 변화라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두려움에 떨릴지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최근에 내렸던 결정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정한 나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결정이 두려움 때문에 내려졌나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 혹은 익숙한 것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깊이 성찰하라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편적인 진리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적 진실에 뿌리를 두지 않은 결정은 혼돈과 단절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거부하거나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는 세상에 당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자신이 스스로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깊이 탐구했던 자기사랑의 근본 원리입니다. 자기사랑은 사치가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 있고 진실된 모든 관계가 세워지는 단단한 토대와 같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우선순위에 두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에는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하죠. 마치 우주가 진실되게 살기로 한 당신의 결정에 응답하여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씻어내고 당신의 성장에 꼭 필요한 것들을 눈앞에 가져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고 억압하고 두려워했던 자기 자신의 일부 말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우리 정신에 숨겨진 측면, 즉 우리 자신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종종 체면을 중시하며 부정적인 감정이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욕망을 드러내지 않도록 교육받습니다. 바로 그 억눌린 감정들이 우리의 그림자를 형성하는 것이죠.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분명 불편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대면 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즉 그것과 싸우기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통합의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흔들리지 않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이 얻게 되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한때 진실이라 믿었던 환상 너머를 볼 수 있는 명료함, 삶의 새로운 방향과 의미를 되찾게 되는 목적의식, 그리고 어떤 외부의 혼돈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타인의 판단을 걱정하지 않고 당신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정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편함, 불확실함, 혹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낄 때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의 무의식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융이 말했듯이 당신이 밖에서 찾고 있는 해답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귀 기울일 용기와 그에 따라 행동할 결단력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관계를 붙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만 그만두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직장에 얽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 길이 옳아 보였기 때문에 쫓아왔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내면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결코 강인함의 증거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 본질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의 삶과 공명하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떠나보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매달립니다. 변화는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변화를 끝이 아닌 새로운 문, 더 진실된 나 자신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바라보라고 도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엇을 붙들고 있나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관계, 신념, 혹은 습관을 유지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놓아버리는 것이 상실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상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을 붙들기 위해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희생할 때 일어납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는가?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심오한 사랑이자 깊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회는 우리에게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챙기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의식적으로 자신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때 진정으로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의 시야를 가리고 있던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오랜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곁에 남고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기만 했던 사람들,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 사이의 조화, 즉 내면의 변화가 외부로 직접 반영된 결과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에서 펼쳐지는 상황들 사이의 신비롭지만 부인할 수 없는 연결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선택들을 돌아보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의 안녕을 희생하며 경계를 넘도록 허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워 아니오라고 말했어야 할 일에 예라고 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신을 심판할 이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배우고 다시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융은 진정성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진화하고 성장하며 가장 진실된 자기 자신으로 되어가는 지속적인 여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길 위에서 당신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오래된 습관이 당신을 다시 유혹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성장은 결코 안락한 지대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심오한 변화는 당신이 감히 익숙함을 넘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기로 한 결정을 세상이 항상 이해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비판하고 당신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 당신이 더 이상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아름다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당신이 진정성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주변 세계는 변형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의 강력한 상호작용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적 갈등 속에서 산다면 외부적인 갈등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거부한다면 다양한 형태로 거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포용한다면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들 또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내와 헌신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시험입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때조차, 외롭게 느껴질 때조차 자신을 선택하겠다는 결정에 굳건히 머무를 수 있는 당신의 능력 말입니다.
세상은 희생을 미화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텅 빈 잔으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의 행복, 에너지 또는 내면의 평화를 희생한다면 당신이 제공하는 것은 진실된 것이 아니며 조만간 그 불균형은 당신의 삶에서 감정적 소진, 불만족, 심지어 공허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관계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당신을 고양시키고 평화를 가져다 주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감정적으로 고갈시키나요? 특정 사람들과 교류한 후에 느끼는 그 피로감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관계가 당신의 진정한 본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차단하는 벽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진실된 관계로 이끄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동시에 당신의 진실, 당신의 꿈, 그리고 당신의 안녕에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성의 자리에서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직관이 강해집니다. 한때 희미하게 들렸던 내면의 목소리가 더 큰 명료함으로 당신을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논리적으로 말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옳다고 느껴지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 울림이 당신에게서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처럼 답을 찾고 있는 누군가,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한 누군가, 바로 이 명료함의 순간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다른 이의 삶에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우리와 연결되어 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참여는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준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존중하기 위해 오늘 당신이 내딛고 싶은 발걸음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이 나누는 모든 단어는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이에게 큰 용기와 영감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변화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되며 세상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끌어안을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삶은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바로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고 질문했던 적이 언제였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 사회가 정해놓은 정답처럼 보이는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영혼이 공명하고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가장 위대한 거장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에게 감히 따르는 이가 거의 없는 깊은 가르침 하나를 남겼습니다. 바로 주변의 모든 것이 나를 다른 방향으로 밀어낼 때조차 온전히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흐트리고 반복되는 일상과 타인의 기대, 그리고 도저히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의무라는 틀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려고 하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외부의 요구에 둘러싸입니다. 직장, 가족,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모습의 성공을 그려야 하는지 끊임없이 지시받습니다. 마치 우리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닌 외부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특히 정, 과 공동체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때로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관계를 지키고 조직의 목표를 따르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 자신보다 우선시할 때마다 우리는 내면의 자신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중요하지 않아. 너의 필요와 욕망, 너의 진실은 부차적인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고요한 목소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를 더 진실되고 충만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속삭이는 영혼의 목소리를 말이죠. 융은 우리의 무의식과의 연결이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억누르고 외면하고 무시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목소리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삶에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그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 마음 한구석을 채우는 공허함.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영혼이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비록 그 변화라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두려움에 떨릴지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최근에 내렸던 결정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정한 나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결정이 두려움 때문에 내려졌나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 혹은 익숙한 것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깊이 성찰하라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편적인 진리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적 진실에 뿌리를 두지 않은 결정은 혼돈과 단절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거부하거나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는 세상에 당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자신이 스스로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깊이 탐구했던 자기사랑의 근본 원리입니다. 자기사랑은 사치가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 있고 진실된 모든 관계가 세워지는 단단한 토대와 같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우선순위에 두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에는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하죠. 마치 우주가 진실되게 살기로 한 당신의 결정에 응답하여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씻어내고 당신의 성장에 꼭 필요한 것들을 눈앞에 가져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고 억압하고 두려워했던 자기 자신의 일부 말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우리 정신에 숨겨진 측면, 즉 우리 자신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종종 체면을 중시하며 부정적인 감정이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욕망을 드러내지 않도록 교육받습니다. 바로 그 억눌린 감정들이 우리의 그림자를 형성하는 것이죠.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분명 불편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대면 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즉 그것과 싸우기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통합의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흔들리지 않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이 얻게 되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한때 진실이라 믿었던 환상 너머를 볼 수 있는 명료함, 삶의 새로운 방향과 의미를 되찾게 되는 목적의식, 그리고 어떤 외부의 혼돈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타인의 판단을 걱정하지 않고 당신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정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편함, 불확실함, 혹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낄 때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의 무의식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융이 말했듯이 당신이 밖에서 찾고 있는 해답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귀 기울일 용기와 그에 따라 행동할 결단력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관계를 붙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만 그만두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직장에 얽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 길이 옳아 보였기 때문에 쫓아왔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내면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결코 강인함의 증거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 본질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의 삶과 공명하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떠나보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매달립니다. 변화는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변화를 끝이 아닌 새로운 문, 더 진실된 나 자신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바라보라고 도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엇을 붙들고 있나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관계, 신념, 혹은 습관을 유지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놓아버리는 것이 상실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상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을 붙들기 위해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희생할 때 일어납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는가?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심오한 사랑이자 깊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회는 우리에게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챙기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의식적으로 자신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때 진정으로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의 시야를 가리고 있던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오랜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곁에 남고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기만 했던 사람들,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 사이의 조화, 즉 내면의 변화가 외부로 직접 반영된 결과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에서 펼쳐지는 상황들 사이의 신비롭지만 부인할 수 없는 연결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선택들을 돌아보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의 안녕을 희생하며 경계를 넘도록 허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워 아니오라고 말했어야 할 일에 예라고 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신을 심판할 이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배우고 다시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융은 진정성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진화하고 성장하며 가장 진실된 자기 자신으로 되어가는 지속적인 여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길 위에서 당신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오래된 습관이 당신을 다시 유혹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성장은 결코 안락한 지대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심오한 변화는 당신이 감히 익숙함을 넘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기로 한 결정을 세상이 항상 이해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비판하고 당신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 당신이 더 이상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아름다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당신이 진정성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주변 세계는 변형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의 강력한 상호작용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적 갈등 속에서 산다면 외부적인 갈등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거부한다면 다양한 형태로 거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포용한다면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들 또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내와 헌신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시험입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때조차, 외롭게 느껴질 때조차 자신을 선택하겠다는 결정에 굳건히 머무를 수 있는 당신의 능력 말입니다. 세상은 희생을 미화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텅 빈 잔으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의 행복, 에너지 또는 내면의 평화를 희생한다면 당신이 제공하는 것은 진실된 것이 아니며 조만간 그 불균형은 당신의 삶에서 감정적 소진, 불만족, 심지어 공허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관계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당신을 고양시키고 평화를 가져다 주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감정적으로 고갈시키나요? 특정 사람들과 교류한 후에 느끼는 그 피로감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관계가 당신의 진정한 본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차단하는 벽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진실된 관계로 이끄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동시에 당신의 진실, 당신의 꿈, 그리고 당신의 안녕에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성의 자리에서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직관이 강해집니다. 한때 희미하게 들렸던 내면의 목소리가 더 큰 명료함으로 당신을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논리적으로 말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옳다고 느껴지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 울림이 당신에게서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처럼 답을 찾고 있는 누군가,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한 누군가, 바로 이 명료함의 순간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다른 이의 삶에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우리와 연결되어 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참여는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준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존중하기 위해 오늘 당신이 내딛고 싶은 발걸음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이 나누는 모든 단어는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이에게 큰 용기와 영감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변화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되며 세상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끌어안을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삶은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바로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고 질문했던 적이 언제였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 사회가 정해놓은 정답처럼 보이는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영혼이 공명하고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가장 위대한 거장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에게 감히 따르는 이가 거의 없는 깊은 가르침 하나를 남겼습니다. 바로 주변의 모든 것이 나를 다른 방향으로 밀어낼 때조차 온전히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흐트리고 반복되는 일상과 타인의 기대, 그리고 도저히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의무라는 틀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려고 하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외부의 요구에 둘러싸입니다. 직장, 가족,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모습의 성공을 그려야 하는지 끊임없이 지시받습니다. 마치 우리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닌 외부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특히 정, 과 공동체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때로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관계를 지키고 조직의 목표를 따르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 자신보다 우선시할 때마다 우리는 내면의 자신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중요하지 않아. 너의 필요와 욕망, 너의 진실은 부차적인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고요한 목소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를 더 진실되고 충만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속삭이는 영혼의 목소리를 말이죠. 융은 우리의 무의식과의 연결이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억누르고 외면하고 무시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목소리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삶에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그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 마음 한구석을 채우는 공허함.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영혼이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비록 그 변화라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두려움에 떨릴지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최근에 내렸던 결정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정한 나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결정이 두려움 때문에 내려졌나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 혹은 익숙한 것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깊이 성찰하라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편적인 진리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적 진실에 뿌리를 두지 않은 결정은 혼돈과 단절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거부하거나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는 세상에 당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자신이 스스로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깊이 탐구했던 자기사랑의 근본 원리입니다. 자기사랑은 사치가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 있고 진실된 모든 관계가 세워지는 단단한 토대와 같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우선순위에 두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에너지에는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과 상황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하죠. 마치 우주가 진실되게 살기로 한 당신의 결정에 응답하여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씻어내고 당신의 성장에 꼭 필요한 것들을 눈앞에 가져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고 억압하고 두려워했던 자기 자신의 일부 말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우리 정신에 숨겨진 측면, 즉 우리 자신에 대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종종 체면을 중시하며 부정적인 감정이나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욕망을 드러내지 않도록 교육받습니다. 바로 그 억눌린 감정들이 우리의 그림자를 형성하는 것이죠. 당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분명 불편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대면 속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즉 그것과 싸우기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통합의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려는 흔들리지 않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이 얻게 되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한때 진실이라 믿었던 환상 너머를 볼 수 있는 명료함, 삶의 새로운 방향과 의미를 되찾게 되는 목적의식, 그리고 어떤 외부의 혼돈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내면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타인의 판단을 걱정하지 않고 당신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 단호히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정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편함, 불확실함, 혹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낄 때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의 무의식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융이 말했듯이 당신이 밖에서 찾고 있는 해답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귀 기울일 용기와 그에 따라 행동할 결단력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관계를 붙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만 그만두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직장에 얽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 길이 옳아 보였기 때문에 쫓아왔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내면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결코 강인함의 증거가 아니며 오히려 우리 본질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의 삶과 공명하지 않는 것들을 기꺼이 떠나보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 매달립니다. 변화는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변화를 끝이 아닌 새로운 문, 더 진실된 나 자신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바라보라고 도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은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엇을 붙들고 있나요? 두려움 때문에 어떤 관계, 신념, 혹은 습관을 유지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놓아버리는 것이 상실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상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것을 붙들기 위해 당신의 내면의 평화를 희생할 때 일어납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는가?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심오한 사랑이자 깊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사회는 우리에게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챙기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의식적으로 자신을 선택하기로 결정할 때 진정으로 마법 같은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의 시야를 가리고 있던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오랜만에 처음으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곁에 남고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기만 했던 사람들, 당신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은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 사이의 조화, 즉 내면의 변화가 외부로 직접 반영된 결과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에서 펼쳐지는 상황들 사이의 신비롭지만 부인할 수 없는 연결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선택들을 돌아보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의 안녕을 희생하며 경계를 넘도록 허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워 아니오라고 말했어야 할 일에 예라고 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신을 심판할 이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배우고 다시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융은 진정성이란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진화하고 성장하며 가장 진실된 자기 자신으로 되어가는 지속적인 여정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길 위에서 당신은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오래된 습관이 당신을 다시 유혹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성장은 결코 안락한 지대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심오한 변화는 당신이 감히 익숙함을 넘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기로 한 결정을 세상이 항상 이해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비판하고 당신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 당신이 더 이상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아름다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당신이 진정성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주변 세계는 변형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의 강력한 상호작용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적 갈등 속에서 산다면 외부적인 갈등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거부한다면 다양한 형태로 거절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포용한다면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들 또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내와 헌신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시험입니다. 불편하게 느껴질 때조차, 외롭게 느껴질 때조차 자신을 선택하겠다는 결정에 굳건히 머무를 수 있는 당신의 능력 말입니다. 세상은 희생을 미화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텅 빈 잔으로는 아무것도 따를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의 행복, 에너지 또는 내면의 평화를 희생한다면 당신이 제공하는 것은 진실된 것이 아니며 조만간 그 불균형은 당신의 삶에서 감정적 소진, 불만족, 심지어 공허함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관계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당신을 고양시키고 평화를 가져다 주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감정적으로 고갈시키나요? 특정 사람들과 교류한 후에 느끼는 그 피로감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관계가 당신의 진정한 본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차단하는 벽이 아니라 더 건강하고 진실된 관계로 이끄는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동시에 당신의 진실, 당신의 꿈, 그리고 당신의 안녕에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성의 자리에서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직관이 강해집니다. 한때 희미하게 들렸던 내면의 목소리가 더 큰 명료함으로 당신을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논리적으로 말이 될 뿐만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옳다고 느껴지는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그 울림이 당신에게서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처럼 답을 찾고 있는 누군가,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한 누군가, 바로 이 명료함의 순간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다른 이의 삶에 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여정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우리와 연결되어 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참여는 이 지혜의 여정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함께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준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진정한 본질을 존중하기 위해
오늘 당신이 내딛고 싶은 발걸음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이 나누는 모든 단어는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이에게 큰 용기와 영감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변화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되며 세상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끌어안을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삶은 당신이 자신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바로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라고 질문했던 적이 언제였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 사회가 정해놓은 정답처럼 보이는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영혼이 공명하고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현대 심리학의 가장 위대한 거장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에게 감히 따르는 이가 거의 없는 깊은 가르침 하나를 남겼습니다. 바로 주변의 모든 것이 나를 다른 방향으로 밀어낼 때조차 온전히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교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흐트리고 반복되는 일상과 타인의 기대, 그리고 도저히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의무라는 틀 안에 우리를 가두어 두려고 하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외부의 요구에 둘러싸입니다. 직장, 가족,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모습의 성공을 그려야 하는지 끊임없이 지시받습니다. 마치 우리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닌 외부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특히 정, 과 공동체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때로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관계를 지키고 조직의 목표를 따르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 자신보다 우선시할 때마다 우리는 내면의 자신에게 아주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중요하지 않아. 너의 필요와 욕망, 너의 진실은 부차적인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그 고요한 목소리를 외면하게 됩니다. 우리를 더 진실되고 충만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속삭이는 영혼의 목소리를 말이죠. 융은 우리의 무의식과의 연결이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억누르고 외면하고 무시하기를 선택합니다. 그 목소리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삶에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그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 마음 한구석을 채우는 공허함.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영혼이 말을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비록 그 변화라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두려움에 떨릴지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최근에 내렸던 결정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정한 나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결정이 두려움 때문에 내려졌나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 혹은 익숙한 것들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깊이 성찰하라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보편적인 진리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적 진실에 뿌리를 두지 않은 결정은 혼돈과 단절 외에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거부하거나
이기적으로 살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는 세상에 당신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자신이